2011년 1월 9일 들의 살구나무에 오얏나무를 접붙이고 옛날의 궁궐을 중수한다. 옛날의 궁궐을 중수한다. 이 예언도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1월 5일에 엄청나게 신기한 뉴스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살구나무는 박근혜를 의미합니다. 왜 박근혜를 의미하느냐? 2011년 1월 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날 하숙집에서 살구나무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꽃을 피웠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 신기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죽어서 꽃을 피우지 않는 살구나무가 갑자기 2011년 1월 5일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5일 박근혜 전 대표에게 그 마을의 노인이 가서 박근혜 대표님, 제가 살펴보니 살구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더이다. 박근혜 대표님, 대운이 대표님께 온 것입니다. 맞지요? 살구나무는 박근혜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기사에 나옵니다. 뉴스기사에 살구나무 그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마을 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말한 거에 대해서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얏나무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얏나무는 바로 이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씨, 이명박의 이씨. 이씨죠, 이씨. 근데 살구나무와 이씨가 덧붙임 되면은 옛날의 궁궐이 중수된다 했죠. 2011년 1월 6일에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형이신 이상등 님이 만나고 서로 연대설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8일에 뉴스기사가 나오기를, 정치인이 말하기를 뉴스기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의 연대설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예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2011년 1월 9일 살구나무와 오얏나무가, 즉 이씨가 접붙인다면 옛날의 궁궐이 중수된다. 중수된다 할 때 이 중수는 한자는 다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가 바로 중수입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운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예언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1월 9일에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정치권의 깊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의 연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살구나무도 때마침 살아났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언을 살펴봅시다. 2011년 1월 11일에서 12일에 강속의 포소리에 물고기와 잘라가 모두 으악! 하고 놀라니 이때부터 무궁의 이로움이 비롯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강속의 포소리는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기 예언된 2011년 1월 11일에서 12일에 제주도 근방에서 거대한 지진이 뻥! 하고 일어났습니다. 의심나면 뉴스기사 찾아보세요. 상하이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남과 제주도도 매우 흔들렸습니다. 매우. 근데 이게 예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강속의 포소리에 비유된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와 자라가 놀랐거든요. 이 상하이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은 물고기 자라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하이에는 매우 유명한 다리, 상하이에서 제일 유명한 상하이를 대표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방생교라는 다리인데요. 그 방생교라는 다리는
중이 이곳을 지나다가 아 여기서 물고기와 자라 잡지 말래 해가지고 물고기와 자라를 잡지 말라 해서 물고기와 자라로 그 상하이의 다리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상하이의 다리 방땡기는 상하이를 대표하는 것이죠. 물고기와 자라는 바로 상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물고기와 자라는 우리나라 한국 신화에서는 고주몽으로 비유가 됩니다. 고주몽이 대소에게 추격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 이게 고구려의 건국신화지요. 고주몽이 물을 만나자 하나님 왜 저를 죽이자 하십니까 하니까 물고기와 자라들이 강에서 수수속 나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물고기와 자라를 밟고 살아났습니다. 주몽이 추격을 피한 거죠. 이거는 성경 창세기에 모세의 홍해 가른 역사 사건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고주몽이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걸 떠나서 고주몽의 다른 한자 이름이 뭐냐? 상해라고 불립니다. 상해. 상하이가 뭐라 불리죠? 상해라고 불리거든요.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 조선 예언서 정감록의 예언은 바로 상하이 해역 지진을 예언한 것입니다.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올렸으니까 이건 한국에 분명히 연관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음 예언을 봅시다. 2011년 1월 11일 이인이 남쪽으로부터 오니 한 곳에 소동이 일어난다.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닌데 화친을 주장한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상한 자가 남쪽으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그전 예언에 뭐가 있었죠? 2011년 1월 7일에 전라도에서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리가 있다 했지요. 그것이 문성근이 전라도에서 1월 5일에서 1월 9일까지 예언 전남 밀란 대장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라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 있었죠? 1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1월 9일. 그래 제가 이걸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주세요. 1월 9일. 그 다음 1월 10일엔 무슨 일이 있었죠? 1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성근의 홈페이지에서 문성근의 밀란군 선동본부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에서 밀란군의 최종 공격 목표를 서울 국회의사당으로 잡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잡을지를 두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이 마지막 투표 기한이었거든요. 그리고 1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즉 1월 9일에 전라도를 떠난 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문성근은 1월 10일 마지막 투표가 끝나고 나서 1월 11일이 당도하자 문성근이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문성근의 수도권 밀라! 10만으로 가는 길목을 돌아서며 문성근의 수도권 밀라 1월 12일에서 1월 14일까지 수도권에서 대선동을 일으킨다. 근데 이 수도권 밀란을 언제 선포했지요? 1월 11일에 문성근의 밀란군 선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선포가 된 것이죠? 잘 들으셨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선포. 근데 말이죠. 예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반복드리겠습니다. 예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2011년 1월 12일 이인이 남쪽 즉 전라도로부터 온다. 한 곳에 소동이 일어난다. 한 곳은 바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동은 바로 밀란군 선동을 말하는 것이죠.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닌데 화친을 주장한다. 화친을 주장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성근 빨갱이가 야당들을 화해시킨다. 그렇게 해서 통합시킨다. 그것이 바로 밀란군의 선동 목적인데 그 밀란군의 선동 목적인 화친이 이 예언에 화친을 주장한다라고 예언이 있잖아요. 맞죠?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닌데 이 밀란을 선도하는 자가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닌 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닌 자, 일본인은 같으면서도 일본인이 아닌 자. 여러분, 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자는 바로 문성근입니다. 1953년 5월 28일 문성근이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인 같으면서도 일본인이 아닌 자, 일본인 같으면서도 일본인이 아닌 자, 정감록에서 예언하는 건 바로 문성근이었던 것입니다. 문성근!